안녕하세요, 서승욱입니다. 오늘은 그 심플한 라이트 셋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리얼타임 라이팅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리미테이션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유니티에서 씬을 아주 가볍게 만들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랑 스피어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일단 박스에다가는 그린색 메터리얼을 적용을 하고요. 뷰를 이렇게 좀 돌려가지고 섀도우가 잘 보이는 방향으로 일단 옮겨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플랫하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이 그린 색깔 메터리얼을 컨트롤 D를 두 번 눌러서 두플리케이트를 한 다음에 하나는 빨간색, 얘죠. 얘는 파란색.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얘를 다시 두플리케이트를 두 번 해서 이런 상태에서 얘를 하나씩 그냥 이렇게 던져주세요. 네. 줘서 적용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유니티 라이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니티 라이트를 굉장히 뭐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라이트를 여러 개 쓰면 쓸수록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섀도우를 여러 개 쓰면 쓸수록 멋있고 이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더 퍼포먼스의 문제를 일으키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트릭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라이팅을 열어야 됩니다. 윈도우에서 렌더링 가셔서 세팅을 여시면 이렇게 라이트 세팅이 나옵니다. 얘를 이쪽에다가 붙여 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인스펙터 옆에다 붙였고요. 라인 매핑을 사용할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얘네들을 다 꺼줍니다. 이 믹스드 라인만 꺼지면 나머지가 쭉 꺼지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얘가 오토 제너레이트로 되어 있는데 얘를 끄겠습니다. 끄고 얘를 지우겠습니다. 포그도 필요 없으니까 일단 끄겠습니다. 포그도 껐습니다. 다 꺼졌고 남아있는 거는 이 인바이러먼트에 있는 그 스카이박스하고 인바이러먼트 라이트,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트 리플렉션입니다. 여기서 리플렉션도 꺼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끄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오브젝트 엣지에 있는 하얀 색깔들이 이렇게 쑥 사라지죠. 예. 그러니까 모든 메터리얼들은 기본적으로 인스펙터에 가시면 여기에 그 인바이러먼트 리플렉션이 자동으로 되도록 디폴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요거를 일단 제가 끈 거죠. 인텐시티를 0으로 만들어서요. 스카이박스거든요. 이제 스카이박스 같은 경우 요걸 선택을 이렇게 해서 인스펙터에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스카이박스를 새로 메터리얼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create material, 그 다음에 여기 가셔서 스카이박스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뭐 procedural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가 새로 만들어진 스카이면 스카이 이렇게 해놓고 얘를 갖다가 이 라이팅에다가 이제 집어넣어 주면 이렇게 스카이가 바뀌거든요. 바뀌는 거 보셨죠? 예. 그 다음에 얘를 여기서 원하는 대로 색을 조절하면 되는데 이렇게. 근데 이게 분명히 내가 파란색으로 바꿨는데 여기 노란색이 나오고 이게 생각만큼 조절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보면 위쪽은 이렇게 되는데 요 아래쪽은 요 밑에 이 밑에 색깔이랑 섞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컨트롤이 쉽지가 않거든요. 예. 예. 컨트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을 잘 해야만 저희가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긴 한데, 일단은 쉽게 하기 위해서 얘를 흰색, 얘를 뭐 하늘색 요 정도로 놓고 보시면 이래도 저희가 원하는 색깔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좀 컨트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심플로 바꿔서, 네, 요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색깔이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대충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그 스카이박스가 만들어졌다. 라이팅에 다시 가서 인바이러먼트 라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 인바이러먼트 라이트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라이팅을 추가하는 것이 굉장히 그 익스펜시브하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라이팅을 추가 안 하고 살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여기 그라디언 맵이거든요. 이 그라디언 맵을 잘 보시면 일단 이렇게 그 세 가지 색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닥 색깔을 일단 얘가 녹색이니까 녹색의 색깔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보면 바꿨는데 별로 반응이 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라이팅이 켜져 있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라이트를 한번 꺼볼까요? 라이트를 이렇게 끄고 이렇게 조절하면, 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 아무 색깔이 없다가 이렇게 하면 파란색, 이 녹색이 올라오죠. 이렇게 녹색을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하늘 색깔,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늘 색깔 위에서 오니까 뭐 이렇게 파란색을 살짝 위에서 하늘색이 오게 하고, 중간 색깔이니까요. 이거를 분위기를 내가 약간 그 따뜻하게 가겠다 그러면 약간 뭐 이런 색깔 정도로 가주시는 거고, 핑크 색깔 같은 것을 살짝 줄 수도 있고요. 이거는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상황 봐가지고 조절을 하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색깔을 바꿔 놓은 다음에 라이트를 다시 켜보시면, 네, 아까보다 훨씬 더 약간 더 느낌이 좋아졌어요. 여기 이런 데 보시면 훨씬 더 그린 색깔이 살짝 묻어나는 게 보이고, 전반적으로 느낌이 약간 처음 했을 때보다 훨씬 나아졌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섀도우의 색깔이에요.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섀도우 색깔이 검은색이었거든요. 중간 색깔을 이렇게 낮추면 어떻습니까? 이게 섀도우 색깔이 점점 까매지죠. 이거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저희가 원하는 색깔 정도의 그 섀도우 색깔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시꺼매서 섀도우가 너무 까마면 아주 굉장히 촌스러운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을 해서 이 섀도우 색깔을 최대한 자기가 원하는 정도의 색깔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라운드 컬러를 이용해서 이 반사가 일어나는 느낌, 여기 요 반사 일어나는 느낌을 살려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런 느낌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오브젝트에 이게 environment reflection이 켜져 있을 때만 얘가 reflection이 들어가요. 그러면 얘를 그냥 끝까지 끌어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바로 제가 이걸 이렇게 당기자마자 바로 이 엣지에 이렇게 이 밝은 색깔이 이렇게 림라이트처럼 들어오잖아요. 요것만 들어와도 느낌이 괜찮아 보이는데, 제너레이트 라이트를 누르면 네, 훨씬 더 라이트이 이게 제대로 들어오죠. 이게 무엇이냐면, 이 제너레이트 라이트를 누른과 동시에 이 리플렉션이 이제 제대로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상태로 보였다가, 이걸 다시 지우겠습니다. 클리어 백라이트. 자, 보세요. 차이가 엄청 크죠? 이 주위에 있던 림라이트이 다 사라지죠.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 environment reflection 값이 전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죠. 여기서 이거 베이글 한번 눌러주면 바로 그 environment reflection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메탈 재질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다시 캔슬을 해보고, 클리어를 해보고 보시면 시꺼맸잖아요. 왜냐면 이 메탈 재질들은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이 메탈 재질을 이렇게 끝까지 1로 올리면, 얘네들은 메탈 재질이 0이거든요. 얘는 지금 메탈 재질, 그 메탈 맵이 1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1인 상태에서 이 1인 상태라는 것은 리플렉션을 이제 100%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을 적용을 하기 전에는 얘가 이제 검은색이었는데, 얘가 이거 제너레이트를 눌러서 리플렉션이 들어가면 이 바닥에 이 녹색 이 느낌, 요 반사된 느낌이 여기 들어가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요 색깔들이 여기에 이렇게 묻어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 금속 재질을 내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뭐 물론 이쪽에서 보면 너무 플랫한데, 이렇게 섀도우가 있는 데서 그렇게 보면 굉장히 이제 느낌이 좋아졌죠. 물론 스카이 맵을 조절을 해서 느낌을 좀 더 좋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라운드가 너무 밝은데 이걸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알아서 조금씩 조절을 해 나가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전반적인 라이팅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은 그 인텐시티가 4인데 이거를 뭐 이렇게 낮춰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유니버설이라고 치고,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그 하이 퀄리티거든요. 이걸 보시면 여기서 이제 섀도우 레솔루션 같은 게 정해지는데, 현재 캐스트 섀도우가 있고 소프트 섀도우가 되어 있어요. 이걸 꺼볼게요. 끄면 이와 같이 이렇게 각진 섀도우가 생기거든요. 바로 그게 이제 그 소프트 섀도우가 해주는 일인데, 다른 비디오에서 설명했었지만 디스턴스가 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해상도의 그 섀도우를 아주 부분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한번 이렇게 쭉 줄여 보시면, 네, 어떠세요? 점점 가까워지면서 얘가 그
엄청 큰 그 픽셀이 이렇게 작아지는 게 보이시죠? 예. 이 섀도우가 포함될 거리이기 때문에 얘가 카메라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예, 사라지죠. 예,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죠. 사라졌다가 이제 나타나죠. 나타났는데 각지는 게 보이죠? 갑자기 좋아지잖아요. 바로 이게 캐스케이드 사용돼 가지고 거리에 따라서 다른 해상도에 그 섀도우가 들어오는데, 모바일에서는 왜 사용하는지 알고 사용한다 컨셉이 정확히 잡혀 있지 않은 분들은 아예 안 사용하는 게 낫거든요. 왜냐면 캐스케이드가 렌더링 퍼포먼스를 떨어뜨린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내가 캐스케이드를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도 잘 모르고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무조건 노 캐스케이드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건 렌더링 퍼포먼스 때문이죠. 대부분 모바일 프로젝트에서 그런 장면이 사용이 안 될 경우에는 뭐 이걸 굳이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뭐 소프트 쉐이더를 켜주면 이렇게 부드럽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요 다음은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를 배워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포스트 프로세스는 다음 비디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